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황규철 작가입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께 그 재테크의 정석 중 그 아파트를 잘 고르는 법,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통해서 그 재테크를 해가지고 그 투자의 관점에서 그 상당히 좀 그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아파트는 그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투기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. 그 최소 그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제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면서 그 재테크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도 많이 이제 들어갈 뿐더러 최소 이제 억 단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이제 좀 투자에 임하면은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그래서 이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그래도 만족할 만한 좀 수익률도 없고 그리고 주거의 개념으로서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사실 일반인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그 아파트 하나 한 채 구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구할 때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추후에 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좀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커서 좀 이사하고 이제 확장을 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도 제가 경험을 통한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한 8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이제 적었다가 한번 그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 대입해가지고 한번 그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아, 정말 좀 도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는구나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요.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은 역세권에 좀 투자를 해라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왜냐하면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전철, 이제 수도권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집이라는 것이 이 교통이 이제 편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 이제 잘 갈 수 있는 그런 그 역세권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역세 뭐 여기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광고를 하는데 사실 신도시에 뭐 이렇게 그 여기 들어서는 이제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그 지하철 요즘 나는데 막 땅굴 파가지고 이제 전철을 만드는데 그거 설계하고 이제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땅굴 다시 파고 이제 그 전철 만들고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. 넉넉 잡아서 10년 걸리는데 아파트 들어서고서 그 나이 40살에 이제 새 집 장만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10년 돼가지고 이제 그 50세 돼가지고 이제 전철 들어서면 물론 그때 전철 들어서 그러면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. 그렇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 또 키우고 그 저 서울로 근처로 해가지고 출퇴근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통이 따른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철이 들어선 이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쓰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선다고 해도 최근에 이제 그 들어설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전철이 이제 바로 뚫린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선다. 이제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다려가지고 뭐가 되겠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걸어서 한 15분에서 길면 30분 거리. 그러니까 이제 반경 한 2km 내에 거리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. 물론 그 이제 대로변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 아파트 전망이 좋은 데가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좋습니다. 좋긴 한데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파트를 고를 때는 이제 그 로얄층을 좀 선호를 해라. 이제 그 아파트도 그 최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30층 이상 짓는데 그 평균 한 20층 정도 되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로얄층이 이제 한 중간층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 10층 전후로 해가지고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뭐 제일 좋은 거는 한 15층에서 13층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그 밑에 이제 9층에서 8층 그 사이도 좀
그 사이에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20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층에서 한 15층 정도, 그 정도가 좀 로얄층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, 30층 이상은 보통 이제 15층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25층에서 그 한 10층 정도, 이제 그 사이 이제 로얄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고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, 그리고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권이라고 그러죠. 그 조망권 프리미엄이 뭐 1억, 2억 뭐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한강을 보이는 그런, 그리고 이제 전망이 보이는 그 산이 보이고 이제 주변 이제 그 주변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주변이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왕이면 고르는 게 좋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그리고 제일 이제 이사를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.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좀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아이 이제 교육 때문에 이제 교육이 좋은 그런 그 이렇게 뭐 초등학교도 근처에서 다닐 수 있고 뭐 중학교도 옆에서 다닐 수 있고 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가 그 요번에 좀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 집을 고를 때 이제 교육 요건, 교육 환경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. 근데 그런 동네는요, 집값이 잘 안 떨어집니다. 집값이 잘 안 떨어지고, 그 유지는 해요. 유지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호재거리가 있으면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도 괜찮고, 그 지금 살기에도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살기에도 좋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에 이제 저게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전철이 그 끝까지 나와 있는 그 근처에 이제 신도시에 그 전철이 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게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요. 그 일단 들어가서 뭐 집값이 올라가든 뭐 저기는 하겠지만은 그 출퇴근하기도 힘들고, 그런데 이제 교육 인프라나 이제 그런 것도 그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, 하나는 이제 신규 이제 새로 져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는 입주하는 아파트 그런 부분에는 뭐 인테리어는 이제 기존에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죠.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헌집인데 좀 예전에 오래된 집인데 뭐 자녀들 교육이나 뭐 교육적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이사 가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전 주인이 이제 그 이사 갈 집 후보에 있는 그 집에서 그 인테리어를 다 했다. 뭐 인테리어를 뭐 30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3천만 원, 뭐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했다. 근데 5년, 10년 지나면요, 사실 인테리어는 물론 깨끗하긴 할 겁니다. 근데 인테리어는 거의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집에 인테리어 프리미엄이 붙은 집이 있어요. 원래는 뭐 인테리어 해도 그게 집값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되는데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좀 깔끔하니까 인테리어비가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이제 가격을 쳐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인테리어는 만약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 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서 집을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집값이 최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한 10억 단위로 좀 움직이고,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한 3억에서 5억 뭐 그 정도 사이는 이제 돈이 있어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선택할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고, 특히 이제 그 자기가 살 거주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투자의 개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이제 전세를 놓는다,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린 거,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은 역세권이 좋다. 역세권이 좋고, 그리고 이제 역세권인데 그 서울하고 가깝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그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. 그 로열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로열층이나 조망권이 좋은 그런 경치가 좋은 이제 앞이 이제 막히지 않고 이제 시야가 넓은 이제 그런
집을 좀 선택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환경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 보통 이제 가정이 있는 집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뭐 대학교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그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각 잘 다니기 쉬운 그런 집에서 이제 그런 집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이제 신도시는 접근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다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왕이면은 전철이 들어선 다음에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그 전철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전철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좀 고생한다. 그리고 이제 교육적 인프라가 그렇게 좀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그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. 일단 한 번 이사하면요,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계속 그쪽에서 생활해야 되는데,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 좀 과연 그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집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뭐 인테리어를 기존에 해놓은 집이 있는데, 사실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인테리어는 좀 새로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가격을 조금 더그 뭐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 들어가면 그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됩니다. 아무리 깨끗한 집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지고 저 아파트를 고르면요,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한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이제 뭐 투자의 개념으로서, 그리고 이제 거주의 개념으로서,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의 개념으로서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그 상식적이면서도 그 상당히 그 제가 실제로도 그 실전에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가 몸소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과장 광고나 이제 광고에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그 아파트를 이제 선택하고 그러시면요, 나중에 이제 미분양이 되는 그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그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. 이렇게 좀뭐 아파트 선택을 하는데 그 신중하게 좀 아파트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